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로 나에게 어떠한 행동, 제스처를 취해 올지 주차별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의 리딩에서만큼은 팩트 폭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한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언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면서 들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요 스트렝스 카드랑 바로 옆에 에이스 컵 카드 등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정도 많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속에 어떤 순수한 애정, 감정들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천성적으로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 같기는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세요. 그런 추진력과 애정 표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썸에서 연인 사이까지 가는 데에는 그다지 답답하게 할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연애 상대에게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챙겨줄 사랑꾼의 장점을 가졌어요.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동시에 일종의 도파민 중독자 같은 분이시기도 해요. 본인은 안 그래 보이려고 노력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유혹이나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약한 사람임을 보여줘요.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참기를 어려워하시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갖고 싶은 물건을 그냥 사버린다던가 당장의 기쁨을 위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인지 사실 타로 결과로 봤을 때 상대방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라던가 개인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장 하기가 싫을 때 회피하고 싶어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삶에도 사실은 연애보다는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꽤 있으실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한 카드까지 펼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는, 즉 1주차의 시간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으로는 아닌 척 숨기면서까지 무리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주거나 여러분 앞에서 멋져 보이려고 또는 예뻐 보이려고 자기 딴에는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만약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현재 어떤 갈등이 있다면 상대방도 사실은 이 갈등 상황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잃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인내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현재 상대방과 썸 상태이시거나 이미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을 놓치기 싫고 여러분을 빨리 가지고 싶다라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커진 상태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약간의 무리를 한다거나 여러분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고백을 빠르게 해온다라든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아도 당장의 이 상대방이 주는 애정을 만끽하고 기뻐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지 굳이 먼 미래까지 미리 걱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상대방도 자기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해줬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시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요. 다만 상대방의 이러한 추진력은 잘못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무언가에 확 꽂혔을 땐 막 불타오르다가 자기가 좀 바빠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감정이 확 식어버릴 수 있다고 해요. 사랑을 할 때에도 금세 사랑에 빠졌다가 단기간에 금세 식어버리는 일종의 금사빠
금사식 기질도 다소 있을 수 있어요. 사귀고 나면 초반에는 잘해주다가 갈수록 성의가 없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형일 위험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귄 지 시간이 좀 오래되셔서 안정기가 찾아온 커플인 경우가 아니시라면 그 이외에 특히나 짝사랑이나 썸 상태이신 분들께서는 너무 초반부터 상대방을 100% 믿고 마음을 다 내어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계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경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특히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대방은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와 있고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마침 딱 굉장히 크게 증폭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재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 책임지고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는 어떤 100%의 확신이나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이 재회를 위해서 또 예전과 같은 실수 또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어떤 100%의 확신은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에 여러분이 너무 그립다는 감정 하나 때문에 그 감정 하나만으로 다소 조금 이른 타이밍에 성급한 타이밍에 여러분께 덥석 연락을 해온다라거나 SNS나 푸사 등에 그립다라는 티를 많이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1주차 이내에 오는 연락이나 티를 내는 그런 감정들은 찔러보기에 가까운 행동일 것 같고 진짜 재회가 간절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3주차 때가 더 확실해 보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바로 가까운 요번 1주차 이내는 상대방이 정말로 여러분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재접근을 해오는 것인지 아니면 찔러보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진짜 정말로 약간의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상대방께서 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는 재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많이 기다렸었는지 등등의 나의 감정의 패를 다 보여줘서는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도도하게 나의 진짜 감정을 당분간은 숨겨야 하겠고, 현재 상대방을 짝사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캐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번 일주일 이내에 상대방에 대한 나의 환상이 좀 확 깨져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정이 확 식어버릴 만한 어떠한 결정적인 행동을 상대방께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다만 상대방은 오히려 여러분을 지금 자신보다 더 과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분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워낙에 티 안 나게 잘 숨기려고 노력을 하신 덕분인지 상대방께서는 오히려 여러분같이 수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는 크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에 호감을 약간씩 티내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상대방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께 급속도로 호기심을 또는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나의 온전하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대방께 요구사항이 있었어도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요 1주차 이내에는 한번 여러분의 손으로 반전을 노려보시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 생각이 돼요. 다만 2주차에 나와준 요 나인 소드 카드로 미루어 봤을 때 제 생각에 상대방은 사람에 대한 정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가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진화를 거듭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원해서 여러분께 잘해줬다가도 은근히 자기가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게 되는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다고 보여요. 보답이라는 게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러분께
애정을 주거나 관심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애정 표현 또는 어떤 고마운 마음 표현 등 어느 정도의 리액션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고 여러분이 자신의 애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주 차에는 상대방이 약간 영문 모를 심술을 부리거나 뭔가 살짝 삐진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여러분을 아주 헷갈리게 하거나 또는 눈치 보이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 자신의 마음에 공감해달라 라는 식의 행동인 거기 때문에 이 심리를 염두에 두신다면 상대방의 이런 모습에 대처를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도 아직은 상대방 스스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후폭풍과 혼란이 동시에 최고조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헤어짐에 대해 후회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자기가 먼저 다가갔다가 그 모습이 못나 보이거나 초라해 보일까봐 하는 걱정들, 그런 부정적인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많이 떠올리시면서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런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힘든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차라리 누군가가 재회를 해라 마라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생기고 따라서 여러분들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 은근한 바람도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2주차 동안에는 그냥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셔도 충분히 화해하고 재회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지만 타로 결과로 봤을 땐 이렇게 한번 시작되어 버린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은 그 다음 주가 돼도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도 갈수록 점점 여러분을 향한 연락을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없을 정도로 점점 커지게 될 거라 보이기 때문에 기다릴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냥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시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현재 답답한 상황 또는 갈등 상태에 있는 썸 관계나 커플 분들이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런 큰 감정 기복에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위기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좀만 나중 가서는 단 일주일만 지나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여기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리고 3주차랑 마지막 4주차에 나와준 요 5 펜타클이나 나이트 소드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은 어떤 해야 할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의 행복을 위해 자꾸 회피하고 미루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게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그게 여러분과의 관계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3주차로 넘어왔을 무렵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도 자존심을 잃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뭔가를 손해를 보던지 하여튼 지금까지 그것을 미루어 온 벌을 받기 위해서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 예상이 돼요. 주변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혼나기도 하고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마저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등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하고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될 수 있다고 보여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곁을 항상 지켜주고 항상 맴돌고 머물러주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다시금 재인식하게 되고 여러분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달리 보게 되고 여러분께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좀 기대고 싶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에 상대방은 여러분께 자꾸만 좀 앵기려고 한다거나 부쩍 말을 더 잘 걸고
연락을 더 자주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 상태이시거나 썸에서 연인 사이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애매한 상황이셨을 경우 상대방을 확실하게 나에게로 넘어오게 할 만한 굉장히 좋은 찬스의 시기가 바로 요 3주차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가장 말랑말랑해지고 틈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꼬시기가 매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망의 마지막 4주차에 나와준 요 나이트 소드 카드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떤 감정에 삘이 꽂혔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직진하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한편으론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닐까?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상대방의 그러한 성향상 한번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상상이나 우울한 생각에 꽂혔을 때 그것이 다소 오래가는 경향을 보이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기에 특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평소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정적인 관계였음에도 갑작스럽게 기분이 다운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분을 아주 헷갈리고 귀찮게 하는 행동을 처음 일주일에서 3주차까지는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이 가진 그러한 혼자만의 내적 고민이나 갈등이 그런 상대방을 조금 가만히 냅두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알아서 해결책을 찾고 혼자서 머릿속으로 고민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이 팍 하고 찾아오게 되시기 때문에 만약 짝사랑이나 썸 상태에서 여러분께 그동안 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을 경우 요 4주차부터는 우리 관계를 확실하게 어떻게 정립해야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이미 커플이신 분들 가운데에도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도 속으로는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하여 찝찝한 문제가 둘 사이에 있었다라면 그것이 상대방의 주도로 인해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질 만한 그런 확실한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다만 이 경우에 물론 그 결론이라는 것이 반드시 100%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결론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어떠한 결론이든 났으면 좋겠다. 빨리 좀 뭐라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가득했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든 속 시원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때쯤에는 드디어 상대방도 머릿속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환경 등이 다시 재회를 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환경적인, 조건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해왔고 결론을 짓게 된다고 보여요. 다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정말 크게 올라왔기는 하지만 그 감정 하나만으로 재회를 결정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말하면 자기가 재회를 하더라도 여러분과 다시 연애를 하더라도 자기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하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대놓고 말하자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시기 때문에 상대방과 만날 당시에 여러분께서 만약 상대방에게 대체로 좀 많이 져주셨거나 순한 성격으로 비추어지셨었더라면 상대방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먼저 연락해 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서로 고집부리고 자존심 싸움을 하시다가 헤어지셨다 하더라도 연락은 어차피 먼저 해오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차피 상대방은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상대방 성격상 어떤 감정에 한번 꽂히거나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한번 크게 자극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해 절대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즉 이미 찾아와 버린 크나큰 후폭풍에 눈이 멀어버린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때쯤 와서는 이성이 거의 고장난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했건 만날 때 얼마나 싸움이 잦았건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쌓았던 정과 시간들을 절대 쉽게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정들었던 그런 감정, 그리운 감정들로 인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는 결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준 요 조언 카드인 요 교황 카드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자꾸 헷갈리고 자꾸 심란하시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시고자 아마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정답을 듣고자 하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대요.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사실 그렇게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괜찮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는 조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만 이 답답함을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지혜로운 분들이시나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상에 한번 갇히게 됐을 때 너무 그 우울한 상상에 계속 파고들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시는 경향이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주변에서의 조언을 좀 얻어보시는 것이 나의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리프레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변의 다양한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포용하실 수 있는 이해심을 지니신 분들이시기에 그렇게 주변에서 주는 지혜로운 조언들을 어떤 게 좋은 조언인지 어떤 게 불필요한 조언인지를 충분히 잘 걸러내고 좋은 조언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에 주변의 의견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조언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오늘 1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로 나에게 어떠한 행동, 제스처를 취해올지 주차별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1번 분들도 그렇고 오늘따라 카드들이 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와준 건지 결국 우리 2번 분들에게도 이번 결과에서만큼은 팩트 폭격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한 조언 또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께 분명 도움이 되는 조언일 거라 생각하면서 최대한 솔직하게 리딩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로 가까운 일주일 이내, 즉 1주차 때는 상대방이 조금 여러분의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관계를 삐걱대게 할 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2주차부터는 상대방도 정신을 차리고 문제가 무난히 잘 해결되어 여러분에 대한 애정 또한 더 커지거나 새롭게 생겨나거나 더 단단해지게 될 것이라 보였어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는 인연을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만한 난이도가 좀 높아질 만한 현실적인 문제라던가 어떤 현실적인 한계점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께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단단해지려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얼만큼 믿고 얼만큼 서로를 진지하게 좋아하느냐에 따라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가 결정지어질 것 같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여러 번의 갈등의 시간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신 것 같아요. 우선 1주차 내에 그 사람이 보여줄 행동을 예측한 요 저지먼트 카드에서는 이번 1주차 이내에는 상대방과 여러분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한 방향으로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동안 둘 사이에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면 그것에 대한 대답 또는 결론을 상대방의 주도로 인해 확실하게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으셨거나 두 분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시다 하더라도 이 카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건 간에 어쨌든 결론은 알아서 지어질 것이다. 내가 상대방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나의 걱정이나 노력이 결과에 미쳐지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뿐 어차피 내가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건 결론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정해진 운명대로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심각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카드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해석을 좀 달리 할 수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엔 굉장한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떠한 결론이 지어지거나 판결이 내려진다는 의미의 카드이긴 하지만 또한 관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변화가 되고 또는 죽었던 관계가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께서 먼저 재회 의사를 전해 오시거나 먼저 연락을 해 오신다거나 뭔가 눈에 띄게 달라진 행동을 취해 오실 수 있어요. 다만 이때 하는 연락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조금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기대고 싶다거나 여러분을 급 그리워하게 되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연락이실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오랫동안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닌 충동성이 강한 그리움이에요. 그렇기에 이때 오는 연락은 나중에 올 진짜 재회를 위한 연락보다는 조금 더 찔러보기 식의 연락일 가능성이 좀 있기에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는 주의한 상태에서 상황을 먼저 지켜보신다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썸 관계이시거나 이미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최근 들어 권태기 비슷한 기류를 느끼셨거나 특히나 시간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셨거나 관계가 뭔가 애매한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지 헷갈려하고 마음고생하고 계셨다라면 이제는 드디어 어떠한 한 방향으로 결론이 확실하게 지어질 거예요. 다만 역시나 어떠한 나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론이 지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기만 한 결과는 아닐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재회 같은 경우에는 희망적인 결론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인 결론일 수도 아니면 가슴 아픈 결론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이든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나 걱정되었던 부분은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살펴본 요 가장 상단에 있는 카드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카드들이 보여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에 요 세븐 소드 그리고 가운데에 데빌, 악마 카드는 뭔가 이 사람이 평소와는 다른 일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은근히 드러나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뭔가 여러분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만한 어떤 일탈에 대한 계획 또는 비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카드들은 상대방이 지금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시고 그에 따라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를 가두는 어떤 속박 등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쾌락에 굉장히 약해져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에 좀 더 극단적으로 추측을 하자면 물론 아직 실천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든지 꼭 직접적인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과도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사람 주변에 이미 있는 여사친이라던가 남사친 등을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이 세븐 소드 카드는 즉 여러분과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고 사이가 좋은 상태일지라도 갑작스럽게 다른 제3자나 제3의 요소가 우리 사이를 방해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주차 이내에는 특히나 그러한 부분을 좀 주의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이상 행동을 미리 잘 감지하고 상대방을 잘 단속한다면 상대방께서도 2주차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신을 좀 차리실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을 방지하실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이때는 상대방 옆에 좀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보신다든지 상대를 잘 단속하려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이 되겠고,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그 제3자나 제3의 요소는 꼭 다른 이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현재 하는 공부나 일 때문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 근래 들어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잠시 상대방답지 못한 심적인 흔들림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어 두루두루 여러 방향을 잘 살피고 상대방이 지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돌봐주시고, 되도록이면 상대방과 많이 붙어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 2주차로 넘어갔을 때 상대방은 1주차까지 있었던 일탈에 대한 욕망이나 어지러웠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절제력을 다시 되찾은 모습이에요. 2주차 때 나와준 이 템퍼란스 카드는 절제, 그리고 사람이 좀 차분한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카드인데, 막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여러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이해심을 갖게 되고 보다 더 여러분을 배려하는 선택을, 행동들을 하려는 모습들이 예상이 돼요. 그렇기에 만약에 그동안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면 본인 스스로가 건강치 못하고 지쳤을 당시에는 그 스트레스를 상대방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여 괜시리 여러분과의 문제도 자기 의견만 맞다고 우기거나 자신의 마음만 알아달라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요 2주차의 시기부터는 마음에도 차분함을 되찾고 그동안 자신이 여러분께 했던 실수나 또 상처를 반성하고, 또 자신이 상처를 여러분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여러분에게 비로소 고마움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심정 또한 공감해주고 알아주게 된다라는 정말 다행인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는 상대방이 또는 둘 다 서로가 마구 화가 났던 감정이, 그럼 그 감정이 크게 격앙되었던 그 당시보다는 오히려 머리를 좀 식힐 시간을 갖게 된 이후에는 상대방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사이좋게 의견을 타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오해였구나.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를 이제서야 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갈등이 풀려나가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3주차부터는 3주차에 나와준 요 투컵 카드는, 저는 이 카드가 나와준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카드야말로 비로소 상대방과 여러분이 서로 자신 안에 있는 생각들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아주 솔직하게 격의 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 둘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불화, 심지어는 이별 같은 험난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것들을 감수하거나 딛고 일어나게 된다. 오히려 그런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사이는 더 단단해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카드는 두 사람이 비로소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이 좀 합쳐지게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 또는 순수한 사랑, 애정의 감정들을 교류하게 된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짝사랑 상태이시거나 썸 상태이신 경우 1주차나 2주차 때까지는 아마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수도 없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해야 하나? 이제는 그만 좋아해야 하나 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으실 수 있지만 그런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 여러분 스스로도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어떠한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께서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대방을 향해 다가서 보자. 그동안은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또는 지금의 관계조차 망치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나는 이제 뭐 잃을 게 없다.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용기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께서도 그분께 솔직한 호감을 자꾸자꾸 표현하고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마지막 도전이다 싶은 심정으로 다가서시게 될 수 있다고 보여요. 현재 커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쉽사리 요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에라 모르겠다. 쉽게 조금 솔직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다고 보이는데 요 3주차 때에는 오히려 그런 여러분과 동시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또는 좀 상처받는 마무리가 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완전히 접어두고 여러분을 향해 순수한 호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여러분께 전해 올 거라 보여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나 그동안 괜시리 서로가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져 나갈 수 있다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혼자서만 상상했던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알고 봤더니 정말 별거 아니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었다.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1주차 때는 상대방이 아직 100%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마음 상태는 아니실 거기 때문에 연락이 닿더라도 뭔가 속 시원한 재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3주차부터는 여러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충분히 겪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사실 3주차부터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오든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든 둘 다 상관은 없어요. 둘 다 두 분께서 화해를 하고 재회를 하는 데는 이때부터는 누가 먼저 연락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은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연락을 기다려 보시다가 정 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해보는 것 또한 허용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3주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요 4주차에는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4주차에 나온 요 킹 완드 카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어떤 현실적인 한계나 문제적 상황이 가장 심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심화가 될 만한 어찌 보면 상대방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더 이상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덮어둘 수만은 없는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지만 다행인 부분은 상대방은 이미 우리 사이에 어떠한 방해물이나 한계가 있건 내가 노력해서 나의 열정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겠다, 뛰어넘어가겠다라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이미 마친 상태이실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 여러분을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셨어요. 이때는 주변에 어떠한 방해물이 있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우리 관계와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주변의 어떤 의견이나 조언, 참견 등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모습을 내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어필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일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이 알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방해물들을 알아서 해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에게로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같은 설명을 드렸듯이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1주차 때 상대방이 찔러보시는 연락을 하거나 간만 보는 행동을 했다가 또다시 멀어져서 좀 흐지부지 됐다라는 생각에 속상해지신다라면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이 돼요. 1주차 때 그런 희망 고문을 당했다고 이제 좌절만 하시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일주일 또는 2주일만 더 참고 기다리시다 보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거쳐 확실하게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을 깨닫고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는 찔러보고 간보는 시기 아닌 확실한 재회 의사를 전달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장만 생각하시고 좌절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인내를 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준 카드인 이 퀸 스노우 카드는 보통 타로 카드에서 퀸 소드 카드랑 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를 디자인하실 때 이름만 스노우라고 변경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쓰여져 있는 클레오리티라는 단어 또한 어떤 명확성, 선명도, 투명도, 명료한 사고와 같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지부터를 잘 파악하셔야 한다는 조언이에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상대방과 정확하게 어떻게 해 나가고 싶은지 여러분 자신조차 그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시지 못한 상황이실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 나의 스탠스를 정확히 지정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재회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실은 단순히 당장의 외로움이나 분노의 감정 때문에 보상을 얻고 싶기 때문인 건지 새로운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상대방을 기다리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보실 수 있겠죠. 짝사랑이시거나 썸 상태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확히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를 좀 명확히 정하거나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머릿속으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나가보시는 것도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는 조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로 나에게 어떠한 행동, 제스처를 취할지 주차별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은 팩트 폭격의 날인 것 같아요. 앞에서의 1번이나 2번 분들 리딩할 때에도 그렇게 유독 현실적인 조언들이 나오더니 우리 3번 분들에게 마저도 오늘만큼은 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들이 많이 나와줄 것 같아요. 약간 불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좋은 조언들이라 생각하며 솔직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방의 현재 상태나 어떤 성격, 성향,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속마음을 보여주는 카드들부터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요 세 개의 카드들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감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시고 MBTI로 따지자면 좀 T나 J에 가까운 그런 분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매우 바쁘게 지내시거나 최근 들어 좀 바쁜 일이 부쩍 많아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의 이 매지션 카드에서도 상대방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 발전을 중시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께서도 이 사람을 곁에 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기는 해요. 뭐랄까, 지금 나온 카드들의 느낌으로만 보아도 상대방은 사실 어디 하나 특별히 빠지는 데가 없을 만큼 외모든 뭐 성실성이든 성격이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께서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같다. 충분히 좋아할 만한 상대 같다라고 바로 인정을 하게 될 만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 어떤 자신감 또한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한 본받을 점이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분이세요. 또한 연애를 할 때에도 눈치가 굉장히 좋으시고 기본적인 어떤 매너를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연애에도 굉장히 능숙한 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의 기본적인 룰들이나 지켜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잘 지켜지시는 편이세요. 머리 회전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어떠한 상황별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고 확 리드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에 어렵고 힘든 결정을 턱턱 대신 내려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 이것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다만 상대방의 타고난 성격 자체는 좀 이성적이시고 냉정한, 그리고 또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연애를 할 때에도 먼저 자신의 할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연애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붓기보다는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고 있는 이성 또한 함께 발전이 가능한 그러한 연애를 선호하시는 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만 여러분과 좀 잘 맞다면 사실은 정말 최고로 잘 지내볼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 자체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만약 반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시는 좀 그런 걸 선호하시는 편이시거나 연락이나 만남을 자주 원하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실 경우엔 상대방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타고나길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나가려는 성향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바쁨은 네버 엔딩 바쁨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께서 속상해 하거나 상처를 받으실 것 같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염두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만큼 이성을 볼 때에도 눈이 좀 높은 편이세요.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 또한 나에게 너무 의존적이게 기대기만 하기보다는 좀 독립적인 사람이길 바라세요. 또 그런 독립적이고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여러분의 색깔을 인정했고 좋은 사람임을 겉으로 말로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을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에도 물론 외모도 보지만 단순히 예쁘고 잘생긴 외모 하나만 보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상대의 이성이 인간적으로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 좀 본받고 싶거나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 따지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그 다음 스텝인 이성적인 호감 또는 사랑의 감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마음에서 특이하게도 이렇게 은둔자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는데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서프라이즈 식의 행동을 몰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좀처럼 겉으로 티를 내거나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은 전혀 느껴지는 게 없으시거나 상대방이 나를 좀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상대방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 답답한 마음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만간 여러분께 무언가를 보여주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어떠한 예고를 하지는 않아요. 조만간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 라는 식의 언지를 전혀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행동 흐름 카드 볼게요. 상대방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해서 살펴본 카드들에서도 바로 가까운 요 일주일 이내 제 1주차에는 역시나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확실하게 칼을 뽑아들게 된다라는 에이스 소드 카드가 이렇게 나와 주었는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분을 향해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자신의 결정을 전달해오게 되리라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이미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눈치를 채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또한 자신과는 다르게 순둥하고 좀 귀엽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그리고 조용조용해 보이는 여러분의 매력이 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절대 싫지는 않은 눈치시고 이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 꽤나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나 싫었다라면 절대 자신의 바운더리 근처에조차 두시는 것을 꺼려 하셨을 분이었을 텐데 여러분께 은근히 지금 스며들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여러분과 상대방 자신이 좀 잘 맞는 사이일지 대화는 잘 통할지 등등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부끄러워하시고 표현을 망설이시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같이 해보자는 식의 제안을 해오실 수도 있는 시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황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좋아하시고 궁금한 사람이 생겼을 땐 주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하는 행동을 취하시는 성격이시기 때문에 짝사랑 중이신 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 엄청나게 직접적인 마음을 표현하시지는 않더라도 그분의 근처에서 계속해서 얼쩡거리시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좀 눈치를 채고 알아서
여러분을 리드해 주실 가능성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썸 관계이시거나 이미 커플이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아마 최근까지는 상대방이 너무 바빠 보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좀 방치하는 듯한 느낌이 드셨다라면 이번 1주차의 시기부터는 슬슬 상대방이 자신의 어떤 한창 바빴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과의 본격적인 대화 자리를 마련을 하신다던가 만나자, 데이트하자 라고 확실하게 제안을 해오신다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썸 관계이셨던 분들은 드디어 사귀는 사이까지 확실하게 발전하는 시간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은 누군가를 사귀기 전에 연애 상대가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신중하려 하는 성향이 크시기 때문에 특히나 썸 상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 만약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객관적이고 신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재회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먼저 정말 재회를 하더라도 비슷한 문제로 다시 서로가 힘들어 하지는 않을지 그런 자신이 있을지 특히나 상대방의 상황이나 성격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서 또다시 속상해 하시진 않을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러분의 각오가 어떠한지를 확인을 하려 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상대방은 어차피 또다시 헤어질 거라면 재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회를 한다면 미래에는 결혼까지도 고려를 하는 진지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재회에 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께서는 막 보고 싶다라거나 네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라는 식의 무작정 좀 감정적으로 매달리고 호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정말로 관계를 어떻게 해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고 상대방에게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계시는지 명확히 정리된 어떤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신다면 상대방도 설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그러한 성향적, 가치관적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인내를 하신다면 분명 좋은 사이로의 발전 또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 2주차로 들어섰을 때에는 아까 전에 나와줬던 이 매지션 카드가 이 흐름에서도 이렇게 중복으로 출연을 해주었어요. 2주차에서 역시 또한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때는 상대방과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부쩍 많이 보내게 되실 것 같대요. 그만큼 상대방이 예전보다 더 여러분에 대한 호감에 확신을 얻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인 듯해요. 상대방이 역시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결정을 좀 알아서 좀 잘 해오시려는 예를 들어 데이트 코스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알아서 잘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를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에 기본적인 예의나 룰을 모르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과 하고 싶은 특정한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어서는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어떠한 갈등이나 오해, 안 좋은 감정들이 계셨다라면 상대방은 또 말이 굉장히 청산유수세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상대방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굉장히 능숙한 말주변으로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한층 마음이 놓이시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어지는 요 3주차와 4주차에 나와준 요 에이스 펜타클 카드랑 바로 옆에 세븐 소드 카드들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상대방도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챙기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시지만 초반부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바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3주차와 4주차에는 또다시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은 여러분께 충분한 호감이 있고 여러분과 더 먼 미래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이신 경우에는 미래의 여러분과 결혼까지도 고려를 이제 속으로는 충분히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상대방 생각으로는 여러분께 백날 말로만 잘해주거나 감정적으로만 잘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여러분을 좀 덜 고생시키고 싶고 맛있는 거를 사준다든지 눈에 보여지는 행동 등으로 잘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 보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려면 자기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시기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는 것 또한 자신뿐만이 아닌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람 나름의 애정 표현의 방식이기도 해요. 요 에이스 완드 카드 또한 그러한 상대방의 성향을 보여주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무엇보다 현재 연애를 할 만한 여유가 있고 뚜렷하게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어야 그런 상황이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커지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좀 못나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빛나는 만큼 자신도 그에 맞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난 사람이어서 한쪽이 막 져주고 모셔주고 해야 하는 관계는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사귀기 시작한 이후 조금 관계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무렵부터는 특히나 4주차에는 상대방이 사람 만날 일이 많아진다고 보여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협조해서 일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는 살짝 질투심이 올라오거나 서운함이 올라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 우리의 관계가 마치 방해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두 사람의 앞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그냥 거쳐가는 어떤 하나의 시기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잠시 바쁘고 나에게 온전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해도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같이 붙어 있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이제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 나와준 이 페이지 폰즈, 즉 페이지 펜타클 카드에서도 이 카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연애도 잘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나 자신만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조금 이기적일 필요도 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또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크게 얻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어 무리하게 돈을 좀 쓰신다거나 무리하게 시간을 쓰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고 있기도 해요. 상대방 또한 스스로가 잘 살고 좀 자립심이 있고 독립심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끌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갖추게 되신다면 상대방 또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커질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자세를 가지신다면 나 스스로에게도 이득이 되고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의 애정과 관심도 자연스레 함께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3번 분들의 타로 해설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로 나에게 어떠한 행동,
제스처를 취해올지 주차별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 같은 결과는 아까 앞에서의 1번, 2번, 3번 분들에 이어서 우리 4번 분들에게마저도 오늘은 정신이 확 차려질 만한 어떤 팩트 폭격 위주의 리딩이 나와 주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카드들을 뽑으려고 해도 이렇게 나와 주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1에서 4번까지의 모든 분들에게 약간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만한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조언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나온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그만큼 여러분께 어떠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준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저 또한 솔직한 리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앞으로의 나에게 보여줄 행동과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개인적인 상태, 성향까지도 함께 점쳐보았는데요. 아마도 현재 상대방과 여러분의 관계는 딱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이 킹 소드 카드와 끝에 달 카드로 미뤄 봤을 때 상대방은 자신만의 고집과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자기가 뭔가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끝까지 노력해 쟁취를 해내고 성공에 대한 야망 또한 있으시고 매사에 자기 확신이나 결단력이 좋은 분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처음에는 그분의 이러한 소신 있고 결단력 있는 모습에 호감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대방의 면모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인지 상대방은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에도 도무지 져주지를 않으시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는 모습을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까지도 꽤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의 수없이 반복된 습관적인 기싸움, 주도권 싸움, 눈치 보기 등등 그러한 시간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상대방이 현재의 속마음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도 여러분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고 잘 대화를 해 나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도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도 이제 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과의 소통이 참 어렵고 속상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다 사실 상대방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웬만하면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해주고 자기 의견을 따라주길 바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좀 상대방은 타고나기를 가지고 있으신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게 있고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강단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져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진정 건강한 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분 모두가 각자의 개성이나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편이세요. 차라리 한쪽이 좀 아예 자아가 없거나 둔한 분이셨더라면 무난하게 관계가 유지되는 궁합이셨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조금 안타깝지만 꾸준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에도 제가 두 분께서는 지금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딱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흐름 카드를 보자면 바로 가까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즉 1주차 이내에는 이때가 진짜 신중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상대방은 아마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인상, 그리고 우리가 잘 맞는 관계인지 아닌지, 앞으로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그런 어떤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하다, 어떻다라고 결정이 되고 최종적인 각인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상대방과 좀 별다른 눈에 띄는 교류가 없었던 짝사랑 상태이신 분들께서는 상대방도 이번 시기에는 이전과는 달리 부쩍 여러분께 호기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게 되고 좀 여러분 앞에 자주 나타나게 되시면서 여러분도 그 사람 앞에서 나의 매력을 보여주고 어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질 것 같아요. 상대방과 이전보다 더 자주 마주치게 되고 또 그러하기 때문인지 상대방 또한 여러분을 향해 더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갖게 되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그리고 첫째 주에 요 여승 카드가 나와준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상대방은 아마 여러분께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신하면서도 뭔가 신비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도 모르게 좀 평상시에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시거나 상대방을 좀 피해 다니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는 이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상대방에게 아직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고 다양한 매력을 아직 자세히 상대방께서 알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싶은 마음이세요. 예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의 경우일지라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미지라던가 기억이 많이 흐려졌고 까먹은 상태이실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가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이제 어렸을 때와는 지금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실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여러분과 이미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러분을 또 다르게 보실 수 있고, 만약 안 좋은 이미지로 내가 남아 있었다, 예전에 그랬었다라면 그것을 이제는 다른 이미지로 좀 체인지할 수 있는, 다른 이미지로 덮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기예요. 하얀 바탕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신다는 생각으로 이번 1주차에는 나만의 매력을 상대방이 발견해내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지금 썸 관계까지 진행 중이시거나 이미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이제 부쩍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 하거나 시간을 많이 보내려는 행동을 보이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잘 지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최종적으로 상대방 스스로의 마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행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상대방과 최대한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지,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상처 주지 않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 쪽에서도 상대방을 판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여요. 다만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께서 이제 좀처럼 설득을 하거나 마음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져서 머리가 좀 아프긴 해요. 이 시기에는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는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재회 같은 경우 지금으로부터 좀 4주차까지는 넘어가야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좀 진정이 되고 기억이 미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쯤부터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오게 되는 시간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에는, 첫째 주의 시기까지는 내가 어떤 설득을 하려 하거나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시기까지는 아직 상대방이 고집불통의 자세이시고 소통이 거의 불가한 상태이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좀 달라지실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때는 아무 대화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요. 잘 먹고 잘 지내시고 자기 관리를 차분히 잘 하시면서 상대방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일단 좀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주차로 넘어갔을 때는 이때가 사실 가장 상대방의 고집이 강해지고 본인이 이기려 드는 권위적인 모습이 가장 심화가 되는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도 가장 갈등이 최고조가 될 위험이 있는 그런 머리가 아픈 시기예요. 어차피 이 시간을 겪고 지나가야 한다라면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 다만 2주차에 나타날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과정 또한 상대방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는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까지는 몇 퍼센트가 살짝 모자라기 때문에 상대방 스스로도 갈팡질팡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완전히 빠져들기 단 몇 퍼센트가 모자란 상태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여러분께 자신의 마음을 다 바치고 싶지만 동시에 상대방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 간의 이제 관계에 서열을 지정하려 하시고 자기가 우위에 있으려 한다는 요 황제의 카드가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가치관이나 심리를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실 거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상대방과 정말 갈등이 고조되고 내가 상대방을 계속 좋아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갈림길에 놓이실 것 같아요. 상대방도 자꾸 의견이 엇갈리고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께 더 지지 않으려고 심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더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의 그런 모습 때문에 당황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관계를 어떤 쪽으로 정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시간이 조금 안타깝지만 찾아오게 될 것 같다.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썸 관계에서는 썸붕이 이제 좀 관계가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커플 또는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께서도 서로에 대해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오해가 더 커지고 악감정이 커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가 마찬가지로 애증의 관계세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이끌리는 마음이 그만큼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아무런 기대감이나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만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좀처럼 맞추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지고 들어와 주시지도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역시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주차에 나와준 요 달 카드에서는 확실히 이전에 나와준 카드들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풀리고 말랑말랑해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이전까지 자신의 고집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맞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생각 흐름이 점점 모호해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또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3주차부터는 상대방 스스로가 좀 내가 나의 판단이 틀렸던 것일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좀 많이 흔들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상대방이 예전에는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별에 대한 고집, 생각들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좀 확연히 흐려지고 여러분에 대한 미화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시기이기에 이제 굉장히 희소식이 올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인 4주차에 정말 참지 못하고 연락을 해오신다든지 뭔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제스처를 분명히 보이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3주차부터는 상대방도 조금 마음이 물러지고 융통성이 생기면서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 하시고, 예전에는 관계가 냉랭하고 안 좋았었다라면 점차 화해를 하고 회복이 시작될 만한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대방과 하는 대화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에게 가지지 못했던 진정으로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입장을 많이 정리를 하셨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오든 크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정말 단기간 안에 많이 바뀌셨고 마음 성숙해지셨을 거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 눈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할 말에 이제 의견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을 진작에 가졌었어야 했는데 그런 시간을,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이제서야 상대방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속이 한층 후련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주차부터는 상대방도 조금 마음이 물러지고 융통성이 생기면서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 하시고, 좀 예전에는 관계가 냉랭하고 안 좋았었다라면 점차 화해를 하고 회복이 시작될 만한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에게 가지지 못했던 진정으로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되면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입장을 많이 정리를 하셨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든 크게 상처받지 않을 만큼 정말 단기간 안에 많이 바뀌셨어요. 성숙해지셨을 거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 눈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할 말, 의견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을 좀 진작에 가지셨어야 됐는데 싶은 그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이제서야 상대방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속이 한층 후련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썸 관계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정말 돌고 돌아 드디어 이제는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 보이시고, 짝사랑 상태이셨던 분들께서도 이 시기부터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사람이다, 묘하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식하고 신경 쓰고 지켜보게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해 오실지를 굉장히 상대방도 역으로 궁금해 하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속 예고가 되어 왔었지만 결국에 지금으로부터 4주 차에는 상대방이 이전보다 훨씬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나이트 완드 카드가 출연해 주셨어요. 이 카드는 다소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약간 상대방은 자신만의 고집이 있으신 만큼 약간 욱하는 성격도 있으세요. 충동적으로 자기가 이제 여러 고민이나 생각을 거친 후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망설이지 않고 실행을 하려 하시는 충동성이 다소 있으세요. 다만 이때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러한 충동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답답하셨던 또 마음고생하셨던 시간이 여러분께서 좀 보상을 받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 애매한, 마치 좀 권태기가 왔는 듯한 커플이셨거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정말 번쩍하고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좀 아주 깊이 깨닫고 행동을 바꾸고 열정을 보이면서 여러분께 확신을 이제 주면서 다가오게 되는, 내가 바보였다, 너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던 것 같다,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 나를 한 번만 더 믿어봐라 라는 식으로 적극성을 보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에 헤어진 분들은 재회에 정말 높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시기이고, 커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하시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오실 수도 있어요. 이 나이트 완드 카드는 이 사람이 여러분과 미래까지 그리게 된다라는 카드이고, 어딘가로 함께 활동을 나가거나 함께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한 해석까지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대방 본인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한다라든지 뭔가 자기 발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커지고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과 행동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조언 카드인 요 4 웨이브 타로 카드에서 4 완드 카드를 의미하는 이 카드에서는 역시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과 이어지는 좀 맞닿는 조언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굉장히 질긴 인연이시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으시건 결국 미래에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고, 중간중간 서로가 마음고생하고 이제 어떨 때는 연락이 없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헤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기복은 있을지언정 요 4 완드 카드는 이제 그런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은 있겠지만 끝에는 결국 결실을 맺게 된다.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어 안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리라 라는 대표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연애운에서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엔 결국에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가게 될 거야 라는 결혼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만약에 사귄 지 오래되셔서 조금 서로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지루하거나 권태로운 상황이다 라거나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안정되었다는 감정은 들지만 어딘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마음 한구석이 이제 불안하고 답답하다. 또는 결국에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아쉽게 이별했던 그런 경우들에도 결국 마지막 사랑은, 나의 끝사랑은 이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만의 결단을, 마침표를 좀 찍어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요. 정말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을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께서는 그런 머리 아픈 문제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당장은 생각하기 귀찮고 좀 생각해봤자 불안해지니까 자꾸 회피를 하고 미루어 오셨을 분들도 덜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으셔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정하셔야 한다라는 조금 오늘따라 이런 조언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스탠스,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주로 나와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